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오늘은 38번째 시간, 영업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시장 수업부터 시작해서 전체 경쟁이 이르기까지 B2B 비즈니스의 주요 프로세스상의 얘기를 들어봤다면, 이제부터는 영업 조직의 역량 또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아우르는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영업 리더 하면 여러분들은 참 많은 얘기, 여러분들이 영업 리더시지 않습니까? 많은 책도 있고 많은 아티클도 있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에는, 우리 B2B 비즈니스 도메인에는 진정한 영업 리더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급기야 최근에는 영업 최고위 과정까지 생겼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강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영업 리더의 이 숙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참 고민스럽죠. 우선 영업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가 갈팡질팡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라는 것을 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영업 리더한테 뭘 하라 그럽니까? 전략을 수립해라, 계획을 짜라, 또 뭘 합니까? 기회를 발굴해라, 그 다음에 그 기회에 발굴된 것을 진도를 제대로 관리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라, 고객 만족을 유지해라, 그리고 관련 팀들과 협업을 잘해라, 직원들은 잘 코칭하고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 인사관리도 잘하고 조직관리도 잘해라, 그렇다고 스스로도 공부도 하고 자기개발도 해라, 그리고 워크-라이프 밸런스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영업 직원뿐만 아니라 영업 리더들이 갖고 있는 큰 바운더리입니다. 영업 리더가 아닌 일반 리더에 비해서 영업 리더의 기대 수준, 영업 리더에 대한 기대 수준, 영업 리더의 역할은 참 넓고도 방대합니다. 슈퍼맨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 영업 리더들이 99% 이상의 시간을 어디에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이 5가지 도메인이라고 봅니다. 회의하는 데 보내는 시간, 고객의 이슈를 해결하는 데 보내는 시간, 또는 조직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내는 시간, 또한 고객을 만나러 가는데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 저녁을 먹는 시간, 점심을 먹는 시간, 또 주말에 고객과 골프를 친다든지 각종 소셜 액티비티를 하는 릴레이션십 관련된 활동들, 수없이 많은 보고서 작성, 보고 활동, 저는 99% 이상의 시간을 영업 리더들은 여기에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떤 정도 시간을 보내십니까? 지금 몇 회사의 컨설팅을 하면서 세일즈 팀들, 비즈니스 팀의 세일즈 액티비티 분석을 해본 결과 거의 99.9%의 시간은 여기에 보내고 있죠. 밑에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영업 리더들한테 기대하는, 영업 리더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수없이 많은 액티비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전략을 수립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을 보낼 시간이 있겠습니까? 고객과 마음의 흉금을 터놓고 코칭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나의 생활과 일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결국은 영업 리더들이 해야 될 일, 가야 될 일과 실제적으로 보내는 시간의 괴리가 발생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 리더들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뭡니까? 목표죠. 실적이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어떻게 좋은 실적을 유지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회를 발굴할 것이고, 그 기회를 어떻게 프로그레션 할 것인가? 는 세일즈 액티비티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항상 프레셔를 받죠. 그러니까 답이 없죠. 영업 리더가 해야 될 일과 영업 리더가 보내는 시간이 다르죠. 영업 리더가 보내는 시간과 영업 리더가 프레셔 받는 것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움직이죠. 이 세 개가 엇갈려 있죠. 그러니까 영업 리더는 갈등의 연속이죠. 제가 영업에 대해서 2번째 강의 때 얘기할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2번째 책을 쓰고 고객과 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고객이 국내 5대 재벌사의 영업 총괄하는 부사장인 분이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2015년도 2월 달입니다. 이 부사장님 책을 보면 바른 영업, 올바른 영업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동감합니다. 하지만 제 밑에 2부류의 영업 리더가 있는데, 한 부류는 회사의 규정을 잘 지키고 성실한데 목표의 80% 레벨을 왔다 갔다 합니다. 목표를 못 채웁니다.
또 한 부류의 리더는 게으르기도 한 것 같고 뭔가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약간 걱정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장부를 닫았을 때 120% 이상의 쿼터를 달성하고 내 전체 조직의 쿼터를 달성하는데 크다는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 전자의 리더보다 후자의 리더를 챙기게 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걸 말씀드렸잖아요. 부사장님, 그러다가 그룹이 해체되는 일이 생깁니다. 전자가 중요시 여기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후자를 보시면은 조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영업 리더한테는 수없이 많은 역할, 해야 될 일을 거의 다 해야 되는, 이건 슈퍼맨입니다. 영업 리더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조직의 장이고 사장이고 회장입니다. 그런데 영업 직원 리더들한테 보내는 시간은 전혀 엉뚱한 데 보내고 있고 보는 잣대는 전혀 엉뚱한 잣대만 보고 있죠. 하나만 보고 있죠. 목표만 보고 있죠. 실적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역할이 뭐다? 영업 리더라는 거죠. 제가 35년 동안 현장에서 그리고 밖에서 수없이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얘기해 봤을 때 결코 다르지 않은 영업 리더들의 갈등의 현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영업 리더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논의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을 영업 관리자 교육, 여러분들 회사에서 수없이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돌지 않습니까? 영업 리더들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인사부에서도 하지요. 저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인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실제 제가 리더로서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밖에서 수없이 많은 기업을 쳐다보면서 느낀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인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3년 전에 모 기업의 CEO께서 제 책을 보고 세 번째 책을 보고 저를 좀 만나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CEO께서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저희 쪽에 직원들의 모티베이션, 종업조직의 활성화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주제는 인사 주제입니다. 제가 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CEO가 저한테 얘기했죠. 이 대표님 책을 보면 이 대표님 책 내용대로 얘기하면 저는 이상적인 영업조직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인사 전문가가 하는 다른 관점에서 영업 현장의 관점에서 컨설팅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하십시오. 제가 고민 끝에 2달 반 동안 컨설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이런 유사한 컨설팅을 몇 군데 진행을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느낀 것이 정말 아카데믹한 인사조직, 영업조직관리, 리더십 이 이론과 현장과의 괴리는 제가 다녔던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똑같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부터 4주 동안 논의할 주제는 인사 전문가가, 조직관리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아닌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는 거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스킬을 개선하거나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나아지게 하는 임프루먼트가 아니다. 그 주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과 영업 리더의 가치 회복을 위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업 리더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회사, 여러분들 조직을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 어떤 리더보다 중요한 역할이 영업 리더인데 하지만 현장에서 영업 리더들이 인정받고 있거나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는 실제 엄청 차이가 있죠. 저는 그래서 감히 오늘부터 4주 동안 진행하는 시간을 영업 리더의 가치 회복을 위한 고민의 시간으로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한 4주 동안 진행할 주제는 오늘 클라이밋과 컬처, 흔히 기업의 문화, 기업의 분위기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영업 리더의 역할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한 2주 동안 논의하고 마지막에 차별화된 비즈니스 리더가 되기 위한 팁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고객 관리에서 제가 문화 때 이 차트를 잠깐 보여드렸었죠.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3개의 스키마입니다. 제일 왼쪽에 계획을 수립하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사업 전략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플랜 스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 실제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들은 조직과 팀, 리더십 팀, 그 다음에 리더십 팀에 만들어진 스타일의 조직이 움직여지죠.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조직이든 어떤 회사의 결과도 거의 3분의 1 가까운 결과는 어디에서 좌우된다? 28%에서 35%까지 결국은 조직의 문화와 분위기에 의해서 그 조직의 성과가 달라진다. 이것이 인사조직 전문하는 경영학자들이 뽑아낸 하나의 리포트입니다.
자, 이 차트를 말씀드렸죠. 자, 조직의 문화를 얘기하면서 고객관리 문화에 잠깐 말씀드렸던 루거스너 이야기 잠깐 하고 가죠. 루거스너는 아시다시피 10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IBM이라는 회사에 93년서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CEO를 했던 리더죠. 매우 성공적인 리더입니다. 거의 망할 뻔했던 기업, 10.5불까지 주가가 떨어졌던 기업을 그가 물러날 때 거의 120불이 됐으니까 기업 가치는 12배, 11배 가까이 끌어올린 그런 전설적인 CEO 중에 한 명이죠. 그가 2002년 물러나고 2003년에 쓴 책이 바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문화에서 이미 사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스너 회장이 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있죠. IBM이라는 회사를 오기 전까지는 나는 문화는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문화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 자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화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가 승부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문화에 의해서 기업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문화에 의해서 변화의 장애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BM 복장 얘기, 그다음에 IBM의 차트 만드는 얘기 이런 것들 한번 있었는데 한번 복귀하라는 뜻으로 차트를 집어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이제 여러분들과는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리더의 문화를 만드는 요소. 문화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만이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 양식이죠. 그래서 그것은 조직의 구성원, 가족의 문화, 그럼 가족의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거고, 조직의 문화라는 것은 선배와 리더들에 의해서 새로 들어온 후배들에게 전해져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전달받고 전수받고 DNA에다 가가는 행동, 양식, 생각을 말하는 거죠. 클라이밋은 좀 다르죠. 흔히 이제 클라이밋은 중의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뭐 날씨도 되니까 뭐 날씨를 생각해도 좋겠네요, 그죠? 분위기, 날씨. 날씨가 쾌청할 때는 기분이 좋고 딱 느끼지 않아요? 아, 오늘 날씨 좋다. 공기가 상쾌하다. 느끼지 않습니까? 비가 줄줄 오면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축축하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런 거란 얘기죠. 흔히 많은 경영학자들이 클라이밋은 빙산의 바다 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컬처는 깊이 바다 밑에 있는 안 보이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의 크기를 떠나서 문화는 그만큼 오래 걸리고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직의 의식 구조를 좌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죠. 그렇지만 클라이밋은 어떻습니까? 바로 느낄 수 있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감지할 수 있죠. 문화는 감지할 수 없죠. 거스너 회장의 사례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복장에 대해서 그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리더를 쭉 보고 깜짝 놀라서 다음 주에 미팅할 때 자기가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갔지만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의 문제점을 느꼈지만 그 구성원들은 그 문화가 무엇인지를 모르죠. 80년 넘게 존속되어 오던 기업이었으니까. 그만큼 문화와 클라이밋, 컬처와 클라이밋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복귀 드리면서 이제 얘기 드리죠. 그러면 문화와 클라이밋의 관계 연결고리를 잠깐 얘기 드릴 때 흔히 우리가 좋은 분위기가 좋아야 돼. 분위기가 왜 이래? 이런 좋고 나쁘다는 정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분위기가 반드시 옳은 분위기는 아니죠. 좋은 분위기가 바로 언제나 바른 분위기는 아니죠. 영업의 리더들은 우리 영업팀의 조직의 분위기를 바르게 만드는 게 리더들의 할 일이죠. 바른 분위기가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전파되고 깊이 뿌리 내리면 조직의 내재화되고 그것이 바른 문화화 되죠. 그래서 이런 바른 문화를 가져가는 전 단계의 바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리 영업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이런 바른 분위기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흔히 6가지가 제대로 되어야지 바른 분위기, 옳은 분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클래리티입니다. 우리 회사의 비전이 뭐고 우리 회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우리 회사는 어떤 기업이 되고자 하는 건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회사의 미션은 뭐고 우리 회사의 비전은 뭐고 우리 회사의 골은 뭐고 우리 회사의 objective는 뭐다라고 세팅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기업이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업 리더는 여러분 팀의 미래의 방향은 뭡니까? 우리는 그냥 주어진 목표 잘하고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대로 받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조직의 방향성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조직이 커서 발전돼서 우리 조직의 리더들이 더 큰 기회를 갖고 거기서부터 성취감을 느끼고 회사에 기여하면서 조직이 커가는 모델을 만드는 게 영업조직의 존재 이유죠. 스탠다드죠. 스탠다드라는 것은 어떤 기준 또는 목표치, 방향성에 가야 될 방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우리 조직의 역량으로 볼 때, 지금에 있는 역량으로 볼 때 우리는 100을 할 수 있다 할 때 어떤 리더는 80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리더가 있을 것이고 어떤 리더는 110을 해보자라고 하는 리더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리더가 진정하게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100을 할 수 있는데 80을 하겠다고 해서 80의 목표를 받아서 100을 함으로써 그로부터 회사로 인정받고 그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리더가 단기적으로는 멋있어 보이겠죠. 그렇지만 그 직원들은 망가뜨리는 거죠. 영업 리더는 조금 더 챌린징한 미래지향적인 스탠다드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책임의식을 갖고 있느냐. 자율성이라는 표현을 여기 한글로 표현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모두가 다 어떤 그런 것을 하겠다는 책임의식들로 스스로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는 responsibility라고 썼지만 ownership을 갖고 있느냐.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해야 되겠다는 자율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조직에 매우 중요한 것은 주어진 목표, 그려진 그림대로 나 있는 길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길을 추구하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어프로치에 대해서 열려 있는가, 플렉서빌리티죠.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리스폰시빌리티와 연결된 얘기지만 팀은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팀이 서로 나의 역할을 알고 내가 무엇을 일을 해야 되고 나의 역할은 뭐고 저 사람의 역할은 뭐고 우리는 어떻게 같이 팀이 되어서 이것을 달성할 것인가라는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이 사실은 영업 리더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단어로서 리워드라는 말은 좀 부족한 말이지만 평가 또는 보상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평가 기준으로 바르게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보고 이 사람의 기여 포인트를 단순히 보이는 하나의 수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와 과정적인 요소를 결합해서 판단하는 리더가 되어질 때 바로 조직은 명확하게 목표성을 보고 가죠. 매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리더처럼 과정은 관계없이 규정 준수에 관계없이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12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 리더를 손들어주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프로모션 시켜주면 그렇게 되면 조직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6가지가 어떤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팀이든 바른 클라이밋을 가져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6가지 요소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더 관리는 뭐냐? 바른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인 바른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우리 영업 리더들이 할 일이다. 이 말씀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현장에 돌아와서 이 6가지 팩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기업의 어떤 서베이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업의 분위기를 측정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직원들이 여러분들 평가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리더가 여러분들 팀을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흔히 볼 관점은 2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 6가지 바른 분위기를 이루는 6가지 요소가 어디가 잘 되고 있고 어디가 잘못되고 있는가 그 가로측에서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스탠다드는 매우 잘 강하게 세팅되어 있다. 근데 뭡니까? 팀의 커미트먼트가 약하다. 이렇게 요소별로 정해질 수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 팀이, 우리 부서가 어떠한 바른 클라이밋을 위한 요소가 강한가. 세로축은 뭡니까? 리더는, 여러분들은 과연 직원들이 볼 때 제대로 포커스를 하고 있는가? 리더는 맨날 단기 목표만 얘기하고 미래의 조직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발전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 리더는 비전을 얘기하고 목표는 높이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라고 난 뒤에 나중에 평가는 결과만 갖고 한다.
그렇게 나오겠죠. 포커스를 어디를 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리더는 충분히 포커스하고 있다면 위에 평가될 것이고, 그죠? 제대로 포커스 못하면 밑에 있겠죠. 이 네 가지를 쪼개놓고 이것을 네 가지 셀로 나눠보면 가장 이상적인 조언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 우리는 리워드, 제대로 평가 기준이 있고 평가도 공정하고 정말 과정과 결과가 제대로 되어 있다. 우리 리더는 이걸 항상 얘기하는데 이것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우리 리더는 열심히 숫자만 얘기하고 조직의 비전과 스탠다드는 얘기하지 않고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클리어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우리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당장 목표는 채우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직원들이 갈등하죠. 이런 영역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쳐야 되는 거죠. 또 이런 영역도 있겠죠. 우리 리더는 매일 스탠다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조직에 스탠다드 있는 미래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기준을 가지고 목표 달성의 의지가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리더는 맨날 비전을 얘기하는데 우리 구성원들은 우리 조직의 우리 팀의 비전을 모르겠다. 우리 리더는 열심히 공정성을 얘기하는데 실제 공정성 실행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이상한이겠죠. 마찬가지 사상안 같은 경우도 있겠죠. 우리는 굉장히 공정해 인사고가. 근데 우리 리더가 별로 그걸 강조하지 않아. 그건 어떨 역설적으로 너무나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리더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강조하지 않더라도 뭐든지 시스템은 하나의 기준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리더는 포커스해야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영역을 놓고 보는 것이 이 6가지 요소를 판단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 현실적이냐 이런 얘기는 달라. 그래서 현실과 괴리가 너무 커. 현실은 여전히 목표만 얘기하고 있고 나는 숫자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 나는 지금도 그래서 프레셔를 받고 있어. 여러분들 그러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리더는 그 고독함을 극복해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영업 리더가 진정한 큰 리더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희망적인 얘기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도 30년 동안, 한 15년 동안 임원으로서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면서 항상 갈등에 빠졌던 것은 뭐냐. 과연 글로벌 기업들이 채택하고 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옳은 것이냐. 단기 실적에 모든 것이 몰입돼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끌고 간 이 모델, 경비 절감, 매출 증대라는 아주 보이는 탑라인 크로스, 바텀라인 크로스에 대해서 모두 다 몰입되고 그것에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이상적인 방향을 얘기하고 조금 어려우면 방향성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실책을 강구하는 이런 경영 모델이 글로벌 리더십 모델인가라는 갈등을 했었죠. 실제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달에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미국에는 BRT,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들 200개 정도의 대기업의 CEO들이 모이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경련 같은 모임이죠. 2019년 8월 달 BRT에서 CEO들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주에 대한 리턴, 그 다음에 수익, 이윤 추구라는 이 두 가지 축이 전부 다는 아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조금 더 달리 봐야 되겠다. 우리 주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봐야 되고 우리의 관계사도 봐야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도 봐야 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디디고 있는 국가도 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결과만이 아니라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사회적인 기여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규정도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 BRT의 2019년 선언이었죠. 뉴욕타임즈나 포춘지나 모든 미국의 매스컴들이 난리가 났고 그로부터 대한민국에도 그 영향이 왔죠. 그게 뭡니까? 나오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70년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밀턴 프리드먼이 얘기했던 신자본주의 또는 절대 자본주의에 의해서 두 가지 축이죠. 기업은 이유를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다. 그 다음에 주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CEO들은 그의 분기별 또는 월별 연별 결과에 의해서 시장의 주가가 존재의 이유죠. 어떻게 주가를 올릴 것인가? 매출이 안 올라가면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돌려내서 EPS를 돌려내서 주가를 부양할 것인가?
이런 고민만 해왔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저는 2019년 BRT에서 나온 CEO들의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의미 있는 터닝 포인트가 우리 비즈니스 월드에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ESG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지만 환경, 기업이 무작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사회적인 역할도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든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이 지켜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흔히 주주자본주의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자본주의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쉐어홀더 자본주의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스테이크홀더. 스테이크홀더라는 말은 직원, 모든 사회, 관련된 구성원, 공급자 모두를 아우르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잠깐 아무리 이상적으로 영업 리더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영업 리더들은 여전히 숫자에 매몰리고 있다. 아직까지 멀죠. 2019년 8월 달에 있는 BRT의 선언이 현실화되려면 오래 걸리죠. 벌써 작년, 올해 해봤자 몇 개 기업만이 이사회에서 이런 방향성이 된 구체적인 실행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ESG에 대한 수없이 많은 기사와 기업들의 발표가 있지만 아직 현실은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언적인 의미죠. 하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뀝니다.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행복하게도 운이 좋아서 이러한 바뀌어가는 것을 보는 그런 세대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돌아가면 다시 아까 보셨던 조직 모델에서 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3분의 1이 클라이미커 컬처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이 클라이미커 컬처를 좌우하는 게 누굽니까? 결국은 리더십 팀이고 리더십의 스타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치환하자면 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3분의 1이 영업 리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6가지 영역을 정리해서 과연 스탠다드, 크라이어리티 쪽의 측면에서 어떤가? 나는 스탠다드 측면에서 어떤가? 나는 우리 조직에 하겠다는 오너십은 어떤가? 유연성은 확보되어 있는가? 팀은 의지가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공정하게 팀을 운영하고 있나? 이 영역을 돌아보고 평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블루인지 옐로우인지 레드인지 평가를 해보고 레드거나 옐로우면 어떤 개입이 존재하는가? 나는 우리 팀에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직원들과 세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직원들과 공유하지 않았는가? 나는 직원들에게 공정성을 얘기하면서 매일 숫자로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팀들은 내 얘기만 듣기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는가? 그들은 왜 그럴까? 그럼 원인이 뭘까? 어떤 실행을 할 것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영업조직에 돌아가서 해야 될 리더로서 바른 클라이밋을 세우는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 차트로, 이 표로 여러분들께 스스로 한번 진단하고 실행 계획을 하나라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발전적이라면 직원들과 함께 토론하면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영업조직의 리더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서 중요한 요소들을 얘기하면서 클라이밋, 컬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영업 리더들의 역할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